정글 같은 아침 시사의 숲에서 오늘도 웃고 울고 즐기며 사는 자연인 김경래 씨. 그의 하루 일과는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 시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죠?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한 자연인 김경래의 밥상 같이 드셔보실래요? 후회 없는 아침, 건강한 시사 김경래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듣고 계십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 이후에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이 진행이 됐죠.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지 100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처음에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꽤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여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일본이 꽤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런 보도들도 계속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니클로라는 의류회사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타격이 컸었는데 최근에는 이 할인 행사 막 하면서 다시 매장이 좀 북적인다고 하네요. 아마 불매 운동이 조금 느슨해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숙명여대 경영학과 서영구 교수님과 함께 이 얘기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사실 수치로 딱 계량화해서 평가할 수 있는 지점들이 몇 군데가 안 돼가지고 평가가 좀 어려운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불매 운동이 우리 측에서 봤을 때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게 불매 운동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회 현상이 그 지속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이제 우리가 지속해서 끝나는 거는 이제 열풍이다, 패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은 일종의 트렌드로 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번 불매 운동은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불매 운동이 여러 번 있었는데 네. 가장 파급력이 컸고 오랫동안 지속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불매 운동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트렌드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100일이 지나는 동안에는 열심히 지금 불매 운동이 일어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언뜻 떠오르기로는 여행 쪽에 일본에 여행을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이 보도는 많이 봤어요. 여행하고 또 어떤 부분들에서 불매 운동이 좀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일본에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가장 타격이 큰 거는 이제 맥주하고 화장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네. 예, 우리 많이 마셔봤겠습니다만 아사히 맥주 같은 경우가 거의 퇴출 수준에 1등에서 지금 30등 밖으로 밀렸고요. 그래요. 네. 예,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 본사 자회사라고 하는 DHC 테레비 휴만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DHC 코리아라는 제품이 시장에서 거의 퇴출되는 등 맥주와 화장품에서 가장 타격이 크고 네. 그다음에 일본 단체 관광을 거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80에서 90% 정도 이전보다 마이너스가 된 게 이런 맥주 화장품 일본 단체 관광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시장에서 사라졌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자동차라든지 일부 일본 유니클로 같은 그런 매장에서는 한 20-30% 정도의 매출 감소가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편의점 같은 데서 이 수입 맥주 이렇게 좀 싸게 파고 이런 거 있잖아요.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4캔에 10,000원 이런 거. 아사히 맥주 이런 걸 많이 샀었는데 요즘은 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게 마음이.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좀 할인 행사하고 이래갖고 매출이 좀 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이거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예, 근데 일단 계절이 변했고요. 우리가 불매 운동을 여름에 시작했는데 네. 이제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옷 살 때죠 지금. 예. 그렇죠. 유니클로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계속 고속 성장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스파라고 하는 저가격에 초저가격에 굉장히 양질의 제품을 판매하는 의류 매장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히트텍이라든지 그런 아주 대체품을 찾기가 힘든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트텍이나 이런 계절이 이제 겨울이 오면은 준비해야 될 그런 월동 장비 중에 하나로서 그런 제품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최근에 유니클로 매출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그다음에 할인 행사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니클로의 매출이 100%로 복귀가 될 거냐는 거는 약간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약간의 이제 바닥을 쳤다라는 게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사실 유니클로는 이게 불매운동 초창기예요.
네. 임원이 일본 임원이 이거 오래가지 못할 거다 이 불매 운동이 이렇게 발언을 해가지고 좀 파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찍힌 매장 중에 하나죠. 예. 그 결국은 이게 매출이 좀 되살아난다는 거는 그 임원의 예상이 적중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예, 그래서 뭐 그 온라인에서는 일부 다시 이제 불매 운동을 좀 더 그 마음을 다지고 다시 해야 된다. 우리가 네. 정말 그 사람들 예상대로 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뭐 얘기들도 있는데 네. 이게 일단은 뭐 불매 운동의 그 이런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행위인데 네. 그 한일 관계는 사실은 뭐 이제 뭐 계속 가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좀 더 이성을 찾을 필요도 있다. 뭐 이런 또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근데 유니클로도 그렇지만은 이 온라인으로 일본 제품을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꽤 많다. 그렇게 그 온라인 매출은 줄지 않았다라고 보는 쪽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샤이 재팬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던데 네. 그런 현상도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매 운동이라는 게 사회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네. 남의 눈치를 보는 사회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조용히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또 샤이 저팬이 살아있는 것도 사실이죠. 아하. 이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물론 이제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이게 좀 지속적으로 불매운동 여파가 지속될 것 같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이제 바닥을 치고 좀 회복을 할 것 같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하나의 지금 이제 모든 제품군에서 전부 다 불매운동이 지속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한일 관계가 다시 한번 재조정됐고 지금 일본의 이제 우익 정부에 대한 하나의 그 불만이 우리가 굉장히 높고 네. 일본을 재평가하게 되고 뭐 이러면서 네. 그 이번에 불매운동이 젊은 사람들의 온라인 쪽에서 불타올랐기 때문에요. 아하. 어느 때보다도 장기 지속 가능성은 높고 하나의 사회 운동으로 정착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 일본 제품도 그렇고요. 일본 여행도 그렇고 이게 일정 정도 뭐 속된 말로 메리트가 좀 있어요. 그죠? 뭐 여행 같은 경우는 가깝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온천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제품도 마찬가지죠. 상대적인 경쟁력이 높은 제품들이 꽤 있는데 이렇다 보면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트렌드로 자리 잡는다 하더라도 필요 때문에 어떤 소비 같은 것들이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예. 뭐 저는 이제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이게 이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이제 불매운동도 자연히 사라지겠지만 네.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속내랄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번에 알게 됐고 네.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에 대해서 뭐 이제 정확하게 팩트 내지는 뭐 각성을 하게 됐기 때문에 네. 이전처럼 뭐 그렇게 그 가격 때문에 뭐 무조건 간다거나 뭐 이런 좀 덜한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이게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K7538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유니클로 가고 뭐 어디 가는 사람들, 일본 제품 사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 또 일본 여행 늘어나고 일본 제품 늘어나고 이런 기미가 보이는 거는 참담하다. 장호민님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런 시각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많은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런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런 그 근본적인 어떤 일본에 대한 재평가 내지는 어떤 뭐 붕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젊은 사람들은 더 우리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오래 갈 거라고 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유니클로 대리점 하는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봐야 되냐. 5644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직도 좀 이렇게 논쟁적인 부분이긴 해요. 그죠? 맞습니다. 이게 그 불매운동이라는 게요. 사실은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어떤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수입업체라든지 우리 한국인들한테도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항공업계라든지 네. 여행업계. 그래서 사실은 양쪽이다 일본에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쪽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제적 피해는. 네.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한일 관계가 정상화돼서 이게 다 정상화되는 게 순리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 한일 관계가 조금 이제 이번에 이낙연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듯이 이렇게 한일 관계가 좀 정상화가 되면은 이런 부분들도 좀 어떤 트렌드가 좀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있겠죠. 그 관계 정상화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요. 맞습니다. 뭐 너무나 한일 관계가 이제 섬세하기 때문에요. 네. 뭐
눈 녹듯이 또 이런 긴장 관계가 풀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예. 일본에서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한국이 안 와서 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런 부분 걱정들을 많이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쪽에서도. 그죠? 그렇습니다. 뭐 간사이 지방을 중심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가 그 네. 지방 도시가 이제 초토화되기는 도시도 있고요. 대마도 같은 경우도 뭐 거의 50% 이상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이런데 이제 지역 상인들의 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일본의 그 아베에 대해서 또는 아베 정부에 대해서 비난이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일본 불매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이제 발생하고 있는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은 뭐 꽤 흥미롭게 좀 지켜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숙명여대 경영학과 서영구 교수님이었습니다.